한반도 남쪽 끝, 육지와 맞닿아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한류수도가 오가는 배들과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곳. 그림의 소재와 재료의 한계를 넘어 캔버스에 자유롭게 풀어내는 서양화가 정철과 함께 통영을 찾았습니다. 사시사철 다채로운 색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통영. 통영은 이 계절에 어떤 빛깔, 어떤 모습으로 곁을 내어줄까요? 눈부신 남해바다가 반겨주는 경남 통영으로 떠나봅니다. 육지로 쑥 들어온 바다가 강처럼 보이는 입구라 붙여진 이름 강구안. 파도 하나 없는 호수처럼 잔잔해 보이지만 온종일 드나드는 배들로 활기찹니다. 통영에서의 여행 첫날, 제법 굵은 비가 내리는데요. 57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품은 통영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깃배들의 길목으로 쉴 새가 없습니다. 통영에 와본 지가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는 통영이 아니라 아마 충무라는 이름이었죠. 충무시였는데 충무공 이순신의 어떤 호를 따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영은 이순신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곳이죠. 아마 이 충무교 밑으로 그 해저 터널이 뚫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저 터널 4개 중 하나가 바로 이곳 통영에 있습니다. 해저 터널. 통영의 해저 터널이구나, 여기가. 야, 진짜 신기하긴 하다. 요즘은 뭐 서해에도 해저 터널이 생기긴 했는데 이거는 뭐 일제 강점기 때 생긴 거니까. 한 길이는 1.3km 정도 될 것 같아요. 충무교 밑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용문 다량. 거친 바다마가 만든 터널을 걸어봅니다. 와, 천정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제 개보수도 많이 했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좀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요. 이 나무의 색감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옛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색감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날씨 좋은 날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양쪽 처마 밑으로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면서 동백나무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들이 나름의 또 비 오는 날의 운치를 또 줍니다. 넉넉하게 내려주는 봄비 덕에 풀내음, 꽃내음 더욱 진하게 코끝으로 밀려드는 오감만족, 즐거운 여행길입니다. 이야, 무슨 SF 영화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와, 소리 울리는 거 봐. 와, 기가 막히다. 1932년에 완공된 동아시아 최초의 해저 터널. 통영 앞바다에 있는 섬 미륵도와 연결하기 위해 만든 터널로 1967년 충무교가 놓이기 전까진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제가 이 동굴에 와본 지가 한 40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도로가 약간 질척질척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수산물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여기 이렇게 리어카라고 하나요? 구루마를 이렇게 막 끌고 막 다니고 지나다니고 또 행상하시는 분들 이렇게 머리에 지고 이렇게 짐 나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관광화가 돼가지고 개보수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역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담겨져 있는 그런 사진들인가 보네요. 통영과 미륵도 사이는 원래 간조시에 땅이 드러나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만조 때는 10m 정도의 물길이 생기기도 했고요. 따라서 언제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통영과 미륵도 사이를 준설해 운하를 만들었는데요. 동시에 해저 터널도 만들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여기가 동양 최초의 그 해저 터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거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바닷물을 막아놓고 땅을 파고 또 메꾸고 하는 어떤 그런 고된 공사 속에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통영에 내려오면 이렇게 관광 코스로 또 자리를 잡았으니까 즐기면서 우리는 그 역사의 아픔을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밖이 보이네요. 바람이 싹 들어옵니다. 어두웠던 시간은 뒤로 하고 이제는 오래 기억하고 싶은 하루하루를 모아갑니다. 통영반도에서 남동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한산도. 지금은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400여 년 전 격렬했던 전장 한가운데였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처음 오세요. 뵙겠습니다. 예. 한참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여기가 동상 밑에 있는 게 충무공 치필효를 각한 건가 봐요. 예, 맞아요. 이건 명량해전을 하루 앞두고 그 두려움에 찬 병사들한테 다짐을 하죠. 필사적생, 예. 필생적사라고 죽으려고 하면 살 거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다짐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 단어 8자에 굉장히 그쵸, 큰 그쵸. 의미를 네, 부여합니다. 맞아요. 이 바다가 또 이순신의 업적에서는 최고의 업적인 한산해전. 바로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예, 바다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산해전이 벌어진 바다. 또 여기 오면 경치도 좋아가지고 그러네요. 일반 사람들은 예. 오면 뭐 탁 트이는 바다, 숲도 좋고 공원도 잘 꾸며져 있으니까 이 공원 이름이 또 이순신 공원이고 그러니까 이순신을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좋은 공원입니다. 통영하면 뭐 이순신 장군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네. 토영 사람들은 아주 지명부터 그의 업적 모든 것들이 이순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태생적 존경을 갖고 있죠. 그렇겠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 좀 낮은데 예. 약간 좀 높은 데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예, 데인가요? 아주 이쪽으로 가시면 저기 정자가 보이는데 아. 저기 가시면 아주 이 바다를 완전하게 좀 잘 볼 수 그렇겠네요. 있는 한번 바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예. 예. 좀 지대가 예. 저쪽이 좀 예, 높구나. 날씨가 좀 받쳐줬으면 좋았을 건데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도 또 바다는 또 비가 와도 운치가 예. 있습니다. 위로 한번 올라와 보세요. 예. 야, 어우 진짜 넓게 보이네요. 예,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구나. 들어오죠. 한눈에.
저 바로 앞에 예. 한산도가 있고 요 바로 보이는 요 바다가 한산해전이 벌어진 바다입니다. 아, 실제로 그 한산해전은 이순신 장군님이 우리 민족의 인물이 아닌 세계사 인물임을 알릴 때 첫 번째로 등장시키는 업적 중에서는 최고의 업적이죠. 400년 전 16세기 말의 해전은 말이 좋아 해전이지 육전의 연속, 배를 탁 붙여서 뛰어넘어가서 네. 배 위에서 칼싸움을 합니다. 땅에서 싸울 싸움을 배 위에서 싸우는 그 시절에 처음으로 배끼리만 싸우는 함대함 진법을 썼고, 이날 펼친 하객지는 각국 해군사관학교들의 교과서, 어쩌면 이순신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세계사에 내놓을 제1의 업적이 이 바다에서 벌어진 바다죠. 한산에서 하객진이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한가로이 배가 다니고 경치 좋은 풍광으로 보이실지 몰라도 그날에는 여기에 조선 그 병사들의 피와 땀이 엉켜 있던 곳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1593년 승전을 거듭하고 있던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에게 조선 조정은 충청, 전라, 경상의 수군을 모두 맡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해군 총사령관 자리였는데요. 한산도에 설치된 삼도 수군 통제영에서 거센 풍랑에 휩쓸린 조선을 구해야 했던 장군의 고뇌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아마 이순신 장군님의 일기장을 공부를 해보면 아마 이순신 장군님은 밤에 달빛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월색이 열연하다, 월색이 비단결같이 고와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한산도 가도 정확하게 한산섬 달 밝은 밤에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달 밝은 밤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수성이 좋았나 봐요. 한산선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한산도에 있던 삼도수군 통제영은 1603년 육지인 통영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삼도 수군 통제영의 현장입니다. 어우, 규모가 확실히 예. 다르네요. 저 눈앞에 보이는 저 돌계단도 400년 전 돌계단 아, 그대로예요? 예. 통제영의 줄임말 통영이란 이름이 나왔을 정도로 그 인연이 깊은데요. 그만큼 곳곳에 삼도의 수군을 통솔했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와, 들어오세요. 크다 진짜. 바로 웅장함. 예. 저 현판은 대한민국 아무리 다녀도 이보다 큰 현판은 없고. 옛날에 세병관 현판만 보아도 3대가 잘 산다 했으니까. 아, 야, 보통의 현판들은 그렇죠. 글을 파는 음각인데 예. 이 현판은 보시다시피 양각이네. 양각입니다. 아, 먼 데서 보면 이 현판이 건물하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글이 크게 안 보이지만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면 바로 엄청 크고 예. 글자가 주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게요. 여기 딱 서면 모든 사람을 압도해버리는. 옛날에는 아무래도 물이 좀 이 끝에까지 많이 들어왔었죠. 예. 저 앞에 조금 팽팽한 땅은 매립을 다 했던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폭우가 이렇게 싹 감싸고 있었겠네요. 예. 저쪽이 보면은 그 서쪽에 망을 보던 네네. 서포루가 있고 이쪽 보면은 지금 나무 가랬지만 동쪽 네네. 망을 보던 동포루가 있고 이 산 꼭대기에 북쪽 망을 보던 북포루가 있었으니 성의 규모가 엄청 컸죠. 그렇죠.
엄청 컸습니다. 아무래도 삼도 수군 통제형이니까 규모가 이렇게 좀 유용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적게 뭔가요? 내가 이리 힘이 센데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그렇죠. 위용을 가시했고 그 이용빨이 얼마나 셌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제형 300년 동안에 매놈의 침탈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수구대 훈련과 각종 병전기와 군수물품을 자급자족했던 통제형에는 지방 공방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는 12공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냈던 게 무기를 그런 뭐 화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었던 거네요. 처음에는 군용 공방이었으니 무기를 중심으로 만들지만 갑옷이라든지. 예, 전쟁 위험이 점점 쇠퇴해 가니까 이 공방에서는 무기보다는 오히려 생활 필수품들을 만들어내죠. 여기 보면 여기가 총방인데 조선의 모자 패션은 여기서 다 간 만들고. 예, 갓을 만들었고 여기는 상자방인데 발을 만들었고 저기는 폐구방인데 나전을 했고 또 저기는 소목장인데 소목을 만들어서 좀 내세울 만한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몇 가지 정도. 이품이든 고급 관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검증된 물건이라 모두 다 고급품입니다. 통영갓을 쓰고 통영신을 신고 토영 부채를 치고 토영 발을 치고 토영 소반에 안주 차린다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조선시대에 구두 신고 시계 차고 뭐 그런 것이겠죠. 여기 마당은 아마 조선시대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여기는 또 재밌게도 같은 블럭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협업을 할 수 있고 예. 요랬으면 저랬으면 상을 요랬는데 그림을 요리 그려보면 다리를 요라고 나전을 요리 붙일까 그런 것들.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연상해 보면 여기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 막 만들고 예, 방에서는 막 이런 것들이 그려지네요. 예, 예. 예술장인들이 오갔을 마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소중히 품고 다니던 붓 하나 고이 꺼내봅니다.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있는 통영의 뜨거운 역사. 가슴 뛰는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봅니다. 사람들을 인근 도시와 섬으로 실어 나르는 해상교통 중심지 통영항.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수산물의 수출을 도맡아 하면서 경치까지 아름답기로 소문난 통영항은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팔방미인 항구인데요. 먹이 찾으러 날아다니는 부지런한 갈매기와 만선의 꿈을 실은 고깃배 엔진 소리가 항구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줍니다. 아, 항구 아침 풍경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물안개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야, 저쪽은 빛도 내려오고 안개도 있으니까 뭔가 되게 신비한 세계 같네요. 배들도 되게 분주하게 아침이라 이제 뭐 물고기를 잡으러 가든지 뭐 일을 하러 가는 어떤 그런 배들이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있고요. 저도 이 배를 보니까 멀리 떠나고 싶네요. 배 타고 멀리 떠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통영항 바로 뒤쪽으로 매일같이 통영의 아침을 열어온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여행의 첫 맛을 느껴보려면 시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호시장이네요, 여기가. 무려 9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바닷가 동네답게 꾸덕꾸덕 잘 말라가는 건어물들이 손님 맞이하는데요. 매일 아침 통영항을 통해 들어오는 남해 바다의 싱싱한 화로와 수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해물 천국입니다. 도다리, 방어 이런 것들이 있네. 와, 홍합 사이즈가 완전히 이거, 이야, 진짜 통영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네. 사장님, 요즘 뭐가 제철이에요? 맛있어요? 멍게. 멍게요? 멍게 미더덕. 멍게 미더덕. 아, 이게 홍삼인가 보다, 그렇죠? 그건 홍해삼. 그쪽에 일반 일반 삼이고. 삼. 아, 이 서울시장은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이게 생긴 지가 한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우리 동포들이 많이 노역하고 끌려갔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정착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여기 이제 매립지 항무지에서 판잣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그 정착민들이 틀을 일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바다에서 나는 이제 해산물들을 직접 그 자리에서 팔았어요. 팔고 그게 형성이 되다가 이제 한 50년도 조금 후반쯤 돼서 이제 시장 인가가 나가지고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 쭉 하고. 그럼 여기 서울시장은 제일 바쁜 시간이 언제예요? 저희는 보통 새벽에 한 3시부터 아, 예. 판장에 경매장에서 보통 한 4시, 5시 되면 경매를 해요. 그럼 3시부터 나와가지고 오픈해 놓고 가서 경매 봐가지고 4시, 새벽 4시, 5시쯤에 경매 봐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판매로 바로 하죠. 그럼 통영에서는 뭐 해산물 좀 제일 편하고 좀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직접 사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손질하는 거는 손질해드리고 아니면 사가지고 시장 주변에 식당들이 많아요. 초장집, 다찌집, 특히 다찌집이 다찌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여기 선술집 많지. 예, 그런 데 가셔서 또 거기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 가시면 요리도 다 해드려요. 아, 그래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가 다찌집이네. 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왔다 갔네. 진짜 맛집인가 보다. 동네 주민이 추천하는 곳이라 그런지 더욱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네네네. 네, 저희 집은 처음 오셨죠? 네, 아, 네. 저는 다른 지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예. 통영에 뭐 다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딱 보니까 간판에 다찌라고 써 있는데 예, 예. 다찌가 일본말로 그 무슨 바 같은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일본 말로 네. 설주래요. 제가 듣기로는 네. 역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서서 간단히 한잔하고 이러는데 통영성에는 해물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는 이제 다찌를 표현하고 요새 MZ 시대때 다 있지요. 해산물이 다 있지요. 아, 다 있지요. 이런데 이거 줄여서? 예, 줄여가지고. 아, 그 밑에 있네요, 진짜. 예. 말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보통 뭐를 먹어야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희 집은 육식은 아예 없고 돼지고 소고기는 아예 없습니다. 통영 바다에서 노는 것만 오로지 요 상위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그만큼 딱 나오는 거네요. 그냥. 예. 근데 뭐 별로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드셔도.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세요. 소문으로만 듣던 한상 차림,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푸짐합니다. 기본은 다양한 제철 해산물, 통영 바다의 맛을 골고루 느껴보라고 모두 모았나 봅니다.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앞바다에서 이제 잡아오는 것들로 하니까 신선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런 생물 같은 것들도 빛깔이 굉장히 좋네요. 야,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어렵네. 응? 또 나오는 거예요? 와. 음에 또 나와요. 정말 신선해야 먹을 수 있다는 해삼. 고급진 별미로 통하는 해삼 내장이니 한번 맛을 봐야겠죠? 아이고 이거 상 큰일 났네. 야, 김 나는 게 나왔어. 아, 뜨거워. 여기는 참 독특한 게 음식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음료를 시켜야지 음식이 나온다는 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제철이라는 멸치회 무침 한 점에 입안 가득 남해바다가 차오릅니다. 한껏 물오른 봄바다, 맛으로 가득한 통영 상차림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이제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마음도 스산하고 몸에 이제 비도 맞으니까 옷도 축축해져서 좀 춥고했는데 이렇게 푸짐한 상을 맞이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장님의 어떤 통행의 어떤 정 같은 것들, 통행이 얼마나 통이 크고 정이 마른가 같은 것들을 이 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푸짐한 정에 마음까지 든든. 통영의 넉넉한 봄을 실컷 누리고 나섰더니 바깥은 온통 화사한 꽃잔치입니다. 오래전 봉수대가 있었던 동네라 봉수골로 부른다는 이곳. 알록달록 고운 색을 입은 집들이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한가롭게 시간 보내는 고양이처럼 서두를 것 없이 느릿느릿 한 바퀴 둘러보고 싶은 동네. 대문이 슬쩍 열려 있는 것이 안으로 초대하는 손짓 같아 잠깐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글과 그림을 그리는 장석원 작가. 통영에 반해 이사 온 것이 8년 전. 40년 된 주택을 고치고 꾸며서 봉수골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통영에 오래 살던 분들에게 이 동네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여기 용화사 소풍 가는 길 혹은 예전에 케이블카가 생기기 전에 미륵산 올라가는 길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곳을 이제 재발견을 한 거죠. 다른 곳에 살다가 이곳에 우연히 온 분들은 문화와 예술이 있는 마을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다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와 예술의 취향을 좀 본인도 즐기면서 나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 동네에 찾아옵니다. 인적 드물었던 동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예술과 낭만이 피어나는 마을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장석원 작가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마을에 보면 오래된 마을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큰 보호수가 있어요. 거기 먼저 나무 그늘에서 나무 보고 이 동네 한번 둘러볼게요. 풍채가 남다르죠. 아름드리 느티나무는 아주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사랑방이자 뜨거운 햇살 잠시 피해가는 쉼터였을 겁니다. 나이가 120년이 넘었습니다. 120년이면 보통 한 세대 30년으로 잡으면 무려 4대를 거쳐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아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운 좋으면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예.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마을의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보통은 뭐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근데 이 보호수가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이 마을을 잡아준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래된 동네의 터줏대감처럼 마을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곳도 있기 마련이겠죠. 여기가 제가 아주 사랑하는 목욕탕입니다. 이 목욕탕 매우 오래됐어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동네 분들이 정말 이곳을 오래 이용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로. 또 들어가면 그렇게 또 말씀이 많으세요. 또 뭐 동네 이야기, 또 말 걸고 뭐 이래서 여기서 그냥 탕에 몸 좀 담그고 있으면 이 동네 돌아가는 소식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술과 낭만의 꽃은 이곳에도 피어 있네요. 통영 유일의 출판사이자 책방이라고 합니다. 벽에 새겨진 이분들 모두 통영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박경리, 유치환, 김춘수 이름만으로도 예향의 도시입니다. 참 이 동네에는 재밌는 게 많아요. 책방이 있고 그 옆에 미술관이 있죠. 아, 너무 좋다. 통영을 상징하는 화가이자 1세대 현대미술의 거장 전영림 화백이 살던 집은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예, 잘 지내세요. 하시는 일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영님 아버님. 아버님 사진. 네. 아버님 사진을 이게 매일 이제 보시네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옆에 있는 듯한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죠. 예. 항상 행동도 조심스러우시고. 아, 정말요. 예. 또 작가의 그 아버님 생전의 그 예술가적인 입장도 항상 머리에 떠오르고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항상 그래도 주위에 이렇게 계시는 듯한 느낌이 보고 있는 듯한 작품도 있고. 예. 환갑이 되어서야 돌아온 고향 통영에서 30여 년간 작품 활동을 이어간 전영님. 색채의 마술사, 한국의 피카소. 전영림 화백을 가리키는 수식어는 많지만 고향인 통영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하면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통영의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화가인데요. 그의 작품들은 많은 이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쪽빛 남해를 마음에 품게 합니다. 아들이 아니고 같이 작업을 해가는 화가 입장에서 볼 때 그 1954년도에 화조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너무너무 참 멋있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저는 지금 봐도 너무 좋고요. 또 지금 보시는 뒤에 보면 만세만다라고 작품이 있습니다. 모반에다가 60개의 모반에 각기 이미지가 다른 그림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모여서 한 작품이 된 이런 작품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국적이 분명한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 예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세계화가 돼야 진정한 세계화가 된다. 특히 통영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예술가들에게 많은 정신적 요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셨고 통영의 충렬사, 세변관, 바다, 섬, 두루미 전부 그런 초기부터 중기까지 말년까지 그 요소들이 다 작품의 요소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고향이라기보다 고향임에도 더 훌륭한 다른 자연적인 요소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전영림 화백이 살아간 쪽빛바다가 새 옷을 갈아입는 시간. 태양이 산등성 위로 숨어들어 어둑어둑 어스름이 깔리면 호수 같은 강구안은 빛의 정원이 됩니다. 야간 관광 특화 도시답게 무려 15개 테마로 디지털 산책로를 꾸며 놓았다고 합니다. 디피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피랑과 서피랑에서 지워진 벽화 친구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지워진 벽화 친구들을 무사히 디피랑으로 데려다주고 신비한 축제를 함께 즐겨봐요. 통영의 대표적인 벽화마을 동피랑과 서피랑. 2년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사라지게 된 벽화가 이곳에 디지털 작품으로 돌아와 살아 움직이는 그림이 됐다는데요. 빛과 조명을 입은 1.5km의 산책로. 함께 둘러볼까요? 반짝이는 숲을 지나면 또 어떤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홀린 듯 계속해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전영림 화백이 담아낸 통영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영상에 맞춰 바람결에 자유로이 흩날리는 꽃잎이 되어봅니다. 낮에는 조각공원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밤이면 미디어 아트로 눈길을 끌어당기는 마석의 공간.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게 되네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밤, 통영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쌓은 바닷가 제방. 이제는 자전거 타기 좋은 길이 됐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바다 풍경 벗삼아 해안길을 시원하게 가르며 달려봅니다. 잠시 바다를 뒤로하고 산 아래 자리 잡은 아담한 동네에 들렀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에 나무 그늘을 찾게 되는데요. 마침 이런 날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귀한 몸 통영 발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세요. 아유 작업하고 계셨었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예, 작업하고 계신데 예, 불쑥 찾아왔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발을 한 점 만들려고 하면은 네. 대올이 한 1,700개 들어가거든.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를 쪼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엮는 것보다 대올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상당한 그 기술이 좀 요해되고 그러다 보면은 똑바로 해야 되니까. 예, 처음에 하는 분들은 엮는 거는 조금 하겠지만 배우면은 이거는 한 5, 6년 손에 이렇게 익어야 대올이 잘 안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얇게까지 하면은 진짜 솜씨 없는 분들은 두께도 차이 나고 잘, 부러지기도 예, 잘 하고. 부러지고죠. 그럼 저도 한 5년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 이야기해가면서 해도 그렇죠.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제가 앉아서 조금 예, 하겠습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예, 예. 가리개의 한 종류인 발을 제작하는 장인 염장. 햇빛을 가리고 바람을 통하게 하는 발은 주로 대나무로 만듭니다. 재단한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얻은 대오리를 쇠판에 뚫은 작은 구멍 사이로 통과시켜 더 가늘게 훑어내는 조름질. 가늘어도 질기고 부드럽기 때문에 조름질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대발의 맵시가 결정난다고 합니다. 이런 수작업 과정을 무한 반복. 대형 작품일 경우 대오리를 무려 2,000개 이상 사용한다니 수행과 다름없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가늘게 만든 대오리를 열매처럼 매달린 고드레로 하나씩 훑어가면서 고드레에 감긴 명주실을 꼬아 넣으면 세상 하나밖에 없는 문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장인의 내공과 솜씨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발이 이게 몇 밀리예요? 대나무가 지금? 대나무가 0.7mm 정도 될 겁니다. 직기는. 이게 그러면은 발 하나에 보통 몇 개 정도? 대오리 요거는 한 1,800개, 1,900개 대오리 1,800, 900개요?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요 넓이가 또 160cm 이렇게 다른 것보다 조금 큽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이 염장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시작한 거는 이제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우리 부친이 예. 옛날에는 강동면 사무소 민석이라면 평생동안 그곳에서 하거든요. 그곳에서. 예, 그런데 그거 평생동안 하면서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발을 엮어가지고 집에 사용하고 그리고 또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선물도 하고 그렇게 계기가 되졌고 그걸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문양 없는 데다가 한번 엮어보고 그 저쪽 엮다가 또 이쪽 엮다가 그래서 저도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그리도 해보고 해서 이제 이게 배워지게 된 거예요. 지역마다 어떤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영의 발은 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화재가 되어 난 뒤에 이제 계속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하는데 충청도수도 발을 만들었는데 넓이가 얼마 안 크고 그 안에 쌍이자 크다큰 거만 한 그만 이어놓고 근데 전주에 있는 분들은 한지 뜨는 발 한지. 예. 한지 그거는 뜨는 문양이 발. 없는 거지. 예. 아주 섬세하긴 해도 네. 이제 그런 류에 그다음에 전라도 발은 또 긴 문양을 하긴 해요. 전라도는. 예, 하지만은 저희 때는 왕대가 아니고 조그마한 시리대 있잖아요. 예. 요 지금 요게 아 이게 그거다 한 예, 거예요? 그 시리대입니다. 요대. 아. 왕대하고 시리대의 장단점이 뭔가 하면은 왕대는 이리 커도 세포가 한 100개 있다라고 보면 조그마한 요래도 요거는
100개 있는 거라. 아, 치밀도가 훨씬 더 높네. 치밀도. 그럼 같이 쪼개 보면은 예. 예, 덩치가 예를 들어서 0.8mm 된다고 보면은 저거는 한 2개 정도 있으면 요거는 5, 6개 있는 거라. 그러니까 탄력이 있는 거야. 그렇지, 밀도가 어디 좀 부딪혀도 잘 부러지지 않고 그런 특징이 있는 게 그래서 우리 통영발은 그 이제 시립대, 신우대, 해장주 그 대를 씁니다. 신우대. 주로 이제 바닷가에서 그 대가 많이 납니다. 장인의 대발이 전시돼 있다는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확실히 좀 다채롭네요. 한 번에 딱 볼 수 있으니까. 예. 장인의 작품은 실을 꼬아 넣은 문양이 규칙적이면서도 다채로워서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4대째 가업을 이으며 50년 넘게 한길을 걷고 있는 장인의 존재가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통제영 12공방의 후예인 장인을 만나 영감을 얻었을까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중했던 순간, 통영에서의 시간을 캔버스에 담아봅니다. 통영반도와 마주한 섬 미륵도. 구불구불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선이 이름난 곳인데요. 부지런히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유람선과 갈 길 바쁜 고깃배들이 잠시 쉬어가는 평범한 항구를 내려다보는 이곳은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1374년 산성을 쌓으며 격전을 치렀던 곳 당포 성터입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흐른 뒤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점령당한 당포성을 되찾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당포성 아래에서 외선 21척을 격파하며 승리로 이끕니다. 통영에 오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위대한 역사의 흔적, 눈길 닿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이 되는 풍광. 눈부신 이 남해 바다가 오래도록 그리울 것 같습니다.